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많이 긴장이 되고요. 지금 막 심장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서비스의 인터랙션을 담당하고 있는 윤무영, 이상민, 김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생동감 넘치는 인터랙션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인터랙션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생동감 넘치는 인터랙션과 효율화로 이상민 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인터랙션을 개발 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해서 실제 성과를 이뤄냈던 사례 중심으로 김학진 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성을 고려해서 만들었던 광고 템플릿을 사례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발표 세션을 준비할 때마다 고민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청중의 눈높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단순히 인터랙션의 개념이나 저희가 만들었던 작업물을 소개를 할지 아니면 실제 업무 이야기를 할지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지 고민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까 저는 깊이 있는 실무 얘기가 듣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현업 디자이너 분들이 실제 업무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디테일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터랙션 디자인은 여러 디자인 분야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오늘은 포괄적인 인터랙션 분야가 아니라 저희 일이기도 한 모바일 인터랙션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모바일 디자인 요소를 보면 UX, UI, BX 그리고 인터랙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른 요소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인터랙션입니다. 흔히들 인터랙션이라고 하면 UI 애니메이션을 떠올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UI 애니메이션은 화면 전환을 매끄럽게 만들고 사용자 경험을 유쾌하게 하는 장점이 있죠. 저희가 생각하는 인터랙션은 단순히 보기만 좋은 그런 인터랙션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사용성에 도움이 되고 원칙을 기준으로 인터랙션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매끄러운 화면 전환, 포인트 요소가 되는 움직임, 그리고 생동감 있는 마이크로 인터랙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PC 화면과 달리 모바일에서는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죠. 화면이 작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수납형 구조가 많이 쓰입니다. 이때 동적인 인터랙션으로 정보를 확장하고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데 모바일 시대가 진짜 많이 오래되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인터랙션이 주목받고 필수가 된 걸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네트워크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았고 디바이스 성능도 제약이 많아서 원활한 UI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성능에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선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제외되곤 했던 정말 아픈 기억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디바이스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었고 빠른 네트워크 속도도 갖추게 되면서 인터랙션을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환경적 발전과 더불어서 사용자들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졌죠. 이미 대부분의 앱에서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인터랙션이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용자들도 이러한 서비스 경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보다 더 인터랙션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인터랙션 완성도를 높이려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5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인터랙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예측 가능한, 구현 가능한, 절제된, 생동감 있는 인터랙션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씩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인터랙션을 설계해야 합니다. 일관성은 사용자에게 익숙한 경험을 제공을 하죠. 보시는 화면처럼 서비스 곳곳에 모달 슬라이스 방식의 인터랙션이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애니메이션의 시간, 방향, 가속도, 투명도와 같은 속성을 맞춰야만 사용자에게 일관된 서비스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맞춘 예시와 그렇지 않은 예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속도값 하나만으로 하나만 다르게 적용해도 전체 서비스 이용 흐름에서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예측 가능한 인터랙션을 설계해야 합니다. 인터랙션은 사용자가 다음 동작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누구나 예측 가능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움직임 표현은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레이어 팝업 버튼 하나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레이어 팝업 버튼을 탭했을 때 사용자의 시선은 버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도 버튼 시작점에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측성을 지킨 예시와 아닌 예시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움직이는 시작점과 시선의 이동 방향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가진 아이콘인 버튼의 경우는 지시하고 있는 방향으로 확장이 되거나 이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래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데 위로 확장이 되거나 옆에서 확장이 된다면 사용성이 좋지 않은 인터랙션이 됩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시선과 오브젝트의 움직이는 방향을 잘 맞춰야 사용자의 예측대로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 사용성에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구현 가능한 인터랙션을 설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게 구현이 가능한지 기술적인 한계는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터랙션도 개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썸네일 버튼이 있고 버튼을 탭하면 보시는 화면처럼 화면이 확장이 됩니다. 이런 인터랙션을 만들고 싶어요. 개발자에게 전달을 하려면 먼저 이 움직이는 오브젝트들을 분리를 하고 각 오브젝트에 필요한 애니메이션 속성 값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개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의도한 인터랙션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절제된 인터랙션을 설계해야 합니다. 과도한 표현은 오히려 불편한 사용성을 만들 수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부담이 없는 절제된 인터랙션으로 시각적 피로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시처럼 화려한 움직임보다는 화면의 연결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필요한 부분만 인터랙션을 넣는 게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동감 있는 인터랙션을 설계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사용자가 더 즐겁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속과 감속이 자연스러우면 사용자는 거부감 없이 인터랙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화면 예시를 보시면 상단에 있는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움직이는 시간, 이동 거리 등 동일한 환경에서 가속과 감속의 차이만 줬을 뿐인데 사용자가 느끼는 인터랙션의 부드러움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랙션 5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모든 인터랙션의 출발점은 5가지 인터랙션의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이 원칙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대전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이버의 수많은 서비스에 일관성 있는 인터랙션을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한 원칙을 정의를 했고 지금까지 잘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칙을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서 다양하게 시도해왔던 사례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실무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그럼 생동감 넘치는 인터랙션과 효율에 대한 내용을 이상민 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랙티브 스튜디오 이상민입니다. 네,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랙션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섹션에서는 생동감 있는 인터랙션을 만드는 경험과 이를 서비스에 적용하고 효율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성을 유지하면서 생동감 있는 인터랙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랙션은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저희는 인터랙션을 설계할 때 심미적인 완성도뿐 아니라 사용성을 유지하면서 생동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랙션 설계는 앞서 설명드린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원칙들 중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구현 가능성과 생동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액션이나 정보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애니메이션이 중요합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은 타이밍 커브와 애니메이션 타임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요. 타이밍 커브는 애니메이션의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오브젝트의 감속과 가속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가 사용하는 타입 커브입니다. 네, 8가지 커브를 정의되어 있고요. 기본 커브 외에도 서비스에 맞게 제작된 커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커브들은 원칙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웃, 인아웃, 스프링 3가지 커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웃 커브는 빠르게 시작해 점점 느려지는 곡선으로 오브젝트가 감속하면서 멈추는 느낌을 줍니다. 주로 화면에 등장하거나 사라질 때 사용되며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다음 인아웃 커브인데요. 애니메이션의 시작과 끝은 느리지만 중간이 빨라지는 곡선입니다. 오브젝트가 이동을 하거나 확장할 때 사용되고 사용자에게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링 커브는 살짝 튕기듯 바운스되며 자연스럽게 멈추는 곡선인데요. 사용자에게는 피드백을 전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커브를 통해서 사용자가 더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런 다양한 커브들이 사용자의 액션에 맞춰서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된 커브들로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타임인데요. 타이밍 커브와 함께 애니메이션 표현의 중요한 요소로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애니메이션 타임에 대한 간단한 예시인데요. 2개의 바운스되는 원에 동일한 애니메이션 타임을 적용하였지만 움직이는 거리에 따라서 전혀 다른 표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 서비스에 적용된 사례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이버 앱 모달인데요. 네이버 앱에는 다양한 높이의 모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높이의 모달에 높이에 따라서 화면에 등장하거나 사라질 때 이동하는 거리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높이의 모달에 동일한 애니메이션 타임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바운스되는 원처럼 이동 거리에 따라서 속도감도 일정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게 애니메이션이 표현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모달의 높이에 맞춰서 애니메이션 타임을 조절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우선 모달의 최소 높이를 0%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최대 높이를 100으로 정의하고요. 그리고 0과 100% 위치했을 때 최소 최대 애니메이션 타임을 설정을 합니다. 이 설정을 기준으로 모달이 화면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타임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도록 하였는데요. 네. 실제 UI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모달의 높이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타임은 달라지지만 속도감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높이의 모달에서도 일괄된 사용성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앱 모달 인터랙션으로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동감 있는 인터랙션을 구현하기 위해 타이밍 커브와 애니메이션 타임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두 요소를 원칙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사용자에게는 더 매력적이고 생동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계한 인터랙션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계한 인터랙션은 개발이 구현 가능해야 의미가 있는데요. 개발이 불가능한 인터랙션은 결국 프로토타입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개발 가이드는 개발자가 인터랙션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포지션, 스케일, 투명도 등 움직임의 속성값을 수치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곧 오픈할 프로젝트의 인터랙션 개발 가이드인데요. 이 가이드를 예시로 구조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이드에는 설계한 인터랙션을 확인할 수 있는 프리뷰 영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움직임이 있는 오브젝트에 라벨을 붙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라벨링된 오브젝트의 움직임의 속성값을 정의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영역에는 인터랙션 기법, 애니메이션 시간, 그리고 사용된 속성값들, 그리고 타이밍들을 수치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타이밍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뷰 영역과 속성값, 타임라인으로 구성된 인터랙션 개발 가이드는
개발 부서에 전달되어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디자인과 개발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된 인터랙션과 실제 개발된 인터랙션 간의 고연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효율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는 검색, 쇼핑, 클릭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서비스의 인터랙션을 담당하는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제한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한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업무 프로세스와 인터랙션 개발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에는 디자인은 다르지만 공통된 사용성을 가진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코디온, 토글과 같은 컴포넌트나 알림 배지, 좋아요와 같은 아이콘 에셋들입니다. 이런 공통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통 요소들을 정리해서 구성원들이 언제나 쉽게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이브러리인데요. 간단히 소개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5가지 원칙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이밍 커브들도 이렇게 8가지가 정리를 되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가져갈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햅틱 관련 가이드도 있는데요. 햅틱은 파장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애니메이션 소스들을 모아서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요. 네, 컴포넌트도 정리되어 있는데 아코디온을 보시면 위에 상단에 프리뷰를 해서 직접 인터랙션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라벨과 속성값, 타임라인 등으로 이렇게 모두 상태별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프로토타입, 인터랙션 개발 가이드, 그리고 개발로 이어지던 기본 프로세스에서 공통 요소의 업무들은 이 인터랙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프로토타입과 개발 가이드 제작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전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랙션 개발 가이드에 대한 효율화인데요. 인터랙션 개발 가이드는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을 수치로 나타내는 속성값과 타임라인인데요. 저희는 간단한 수치 입력만으로 이 두 요소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피그마 위젯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위젯 소개 영상인데요. 네, 스펙을 정리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진과 듀레이션, 딜레이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자동으로 테이블과 속성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내부에서 사용하는 도구라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개발 가이드 작업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꾸준히 업데이트할 계획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인터랙션 효율화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효율화를 진행하여 사용성과 크리에이티브를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성을 유지하고 생동감 있는 인터랙션 경험, 그리고 개발 가능한 인터랙션, 그리고 인터랙션 효율화에 대한 3가지의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원칙을 바탕으로 생동감 넘치는 인터랙션을 통해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오감을 자극하고 유쾌한 경험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진님께서 이야기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랙션을 더 완벽하게 적용하기 위해 디자이너의 역할을 확장하고 하나의 프로덕트를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었던 경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하게 된 계기와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업자로서 인터랙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물이 과연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프로토타입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이슈가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인터랙션을 제작하고 개발자에게 전달하면 개발 구현이 어렵다는 피드백을 종종 받은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터랙션 외에도 성능 최적화, 호환성, 유지 보수 등 신경 써야 할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발에 적용되더라도 올바르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발생하고요. 인터랙션과 개발 가이드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결국에는 개발자의 역량을 통해서 최종 아웃풋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개발자, 경험이 없는 개발자에 따라 구현 과정과 결과물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됩니다. 설계한 인터랙션이 개발 가능한지 선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플랫폼 환경에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으며 또 여러 협업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개발 환경에서 디자이너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는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네이티브 개발을 통해 인터랙션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역할을 확장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는 스위프트 UI라는 애플 플랫폼의 개발 언어를 통해서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발을 하게 된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래전에 팀에서 개발자 한 분을 섭외해서 iOS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목적은 네이티브 코드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교육이었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디자인 툴에 익숙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개발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개발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서로의 생각과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구현 방법이나 제작 팁과 같은 정보를 개발자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스위프트 UI가 출시가 되고 이것을 통해 인터랙션의 한 부분은 디자이너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스위프트 UI를 잠깐 말씀드리면 적은 코드로 더 나은 앱을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모든 플랫폼에서 앱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이며 인터페이스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서 디자이너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고 읽기 쉬운 선현형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동그라미를 만들려면 서클, 이미지를 만들려면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를 만들려면 텍스트,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코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코드 프로그램에서 코드를 변경할 때마다 프리뷰에 즉시 업데이트되는 시각적 캔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코드에 대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쉽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위드 애니메이션 사용하면 변수의 값에 따라 모든 UI에 일괄적으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챕터로 최근 스위프트 UI를 사용해서 만든 네이버 인터랙션이 있는데요. 바로 네이버 클립의 좋아요 인터랙션입니다. 클립은 짧은 영상을 탐색하는 네이버의 숏폼 서비스인데요. 오른쪽에도 좋아요 버튼이 있지만 비디오 영역을 눌렀을 때에도 저렇게 큰 하트가 올라가는 인터랙션이 실행이 됩니다. 이 인터랙션도 제가 만들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 앱 개편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네이버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인터랙션으로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어요. 내 손의 위치에서 여러 개의 하트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요.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블탭하는 위치에서 여러 개의 하트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연속적으로 눌렀을 때 하트끼리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프라이킷이라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했습니다. 스프라이킷은 파티클 시스템과 오브젝트 간의 물리적 충돌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스프라이킷과 스위프트 UI로 만든 프로토타입 과정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위프트 UI로 뷰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하트를 누르고 싶게 만드는 동영상을 백그라운드에 배치를 하고 동영상을 약간 어둡게 하는 딤드레이어와 클립의 UI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
스프라이킷으로 만든 좋아요 인터랙션을 적용하면 저렇게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이 완성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어떤가요? 하트가 나오곤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생동감 있는 인터랙션이 아니죠.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정 값을 통해서 더 좋은 인터랙션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값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프라이킷으로 만든 좋아요 인터랙션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아요를 눌렀을 때 하트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동일하게 한 번에 최대 5개까지 랜덤 생성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고, 두 번째는 하트가 아래로 부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정말로 현실에서 하트를 만들어내는 듯한 자연스럽고 재미있는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속도값을 수정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눌렀을 때 위로 튀어오르게 되는데 이런 느낌을 통해서 사용자의 더 많은 리액션을 유도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하트들이 화면의 경계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인터랙션의 재미 요소로 사용될 수 있죠. 하지만 하단에 표시되는 UI와 겹쳐서 서비스의 사용성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쌓이지 않고 화면 밖으로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트의 크기를 다양하게 나오도록 해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느낌의 인터랙션이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든 좋아요 인터랙션은 코드 그대로 개발자에게 전달해서 검토 과정을 거쳤고 단 이틀 만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앱 iOS 버전으로 배포를 앞두고 있고 곧 업데이트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현 난이도가 있는 인터랙션을 일반적인 제작 과정을 거쳤다면 많은 프로세스와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하지만 디자이너가 조금 더 역할을 확장한다면 이 단계는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와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단축될 것이고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디자이너의 크리에이티브한 결과물을 통해서 재밌고 생동감 있는 인터랙션을 사용자에게 더 좋은 경험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프로토타입과 프로덕트, 보통 이 두 가지를 각각으로 생각하고 프로덕트처럼 보이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를 합니다. 하지만 프로토타입을 테스트를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프로덕트로 사용할 수 있다면 과정은 단축하고 디자이너의 영역은 더 확장하고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인터랙션을 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고 마지막 세션으로 인터랙티브 광고에 대해 무영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입니다. 저희는 그 서비스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도 생동감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다양한 광고 템플릿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용자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광고에서 저희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꼭 해야만 하고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시각적 임팩트와 서비스 사용성의 균형을 늘 함께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인데요. 비주얼과 모션을 활용해서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도 서비스의 기본 사용성을 해치지 않게 광고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인터랙션과 모션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용성을 고려한 광고라고 해도 광고는 광고일 뿐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사용자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용성과 광고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어렵고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정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용자는
광고가 서비스 이용 흐름을 방해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광고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용한 정보성 광고가 일종의 스팸 광고처럼 아예 보지도 않고 스킵해버리는 광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사용자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 광고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작은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힌트는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사용자의 시선을 끌어서 광고 콘텐츠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품 구매까지 도달하게 한다면 그것이 좋은 광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이버에서 인터랙티브 광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홈에 노출되는 스페셜 DA와 트리플 크라운 DA, 콘텐츠 주제판에 노출되는 모바일 쇼케이스와 풀스크린 DA, PC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타임보드 DA 등 다양한 인터랙티브 광고 템플릿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광고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어포던스와 모션 비주얼 이펙트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포던스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용자가 유용한 정보를 쉽게 지나치지 않고 클릭이나 드래그 등의 사용자 액션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작은 힌트를 제공한다는 것이 바로 이 어포던스에 해당을 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 런칭한 그 스페셜 DA 동영상 확장형 프리미엄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네이버 앱 홈에서 가끔 보셨을 텐데요. 세로형 영상인 9:16 비율 등 다양한 비율의 영상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인터랙션 구성 요소로 더 세분화해서 보면요. 3초 프리뷰 영상, 디폴트 화면으로의 전환, 사용자 액션 유도를 위한 루핑 모션, 그리고 동영상으로의 확장 전환, 마지막으로 다시 디폴트 화면으로의 복귀, 이렇게 총 5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광고는 어포던스와 이펙트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용자 액션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용자 액션 이전은 어포던스, 사용자 액션 이후는 이펙트가 됩니다. 프리뷰 영상에서 디폴트 화면까지 도달하는 이 3단계가 어포던스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사용자 액션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펙트는 사용자 액션 이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용자가 볼 수는 없습니다. 광고의 세부 정보를 보기 위해서 클릭이나 드래그한 사용자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포던스의 경우는 모든 사용자에게 강제로 노출이 됩니다. 사용자 액션 전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어포던스 제작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다양한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무조건 노출되기 때문에 사용성을 해치지 않게 충분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프리뷰 영상은 이게 2초가 적당한지 3초가 좋을지 5초가 적당한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최소한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용성에 방해되지 않게 여러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영상의 반복 노출로 사용자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출 횟수도 제한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프리퀀시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광고는 절제된 인터랙션 원칙에 따라서 3초의 런타임과 1회 노출로 기본을 정했습니다. 영상 1회 노출 이후에는 프리뷰 영상 재생 없이 디폴트 화면만 노출이 됩니다. 자, 다음은 3초 프리뷰 영상에서 디폴트 배너까지 어떻게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전환시킬지를 고민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화면이 전환이 될 때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간결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시는 인터랙션의 전환 방식 중에서 공통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공통 오브젝트라는 것은 프리뷰 영상을 감싸고 있는 이 사각 마스크 영역이 되겠죠. 사각의 각 꼭지점의 R값과 스케일의 변화로 매끄러운 전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1.4초의 짧은 애니메이션 타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어포던스의 주요 목적은 사용자가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왼쪽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화살표가 보인다면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사용자는 광고 정보를 더 보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좌측으로 드래그를 해야겠죠. 오브젝트 쉐입에 맞게 움직임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반복 움직임의 빈도와 타이밍을 조정하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어포던스는 총 런타임이 5초를 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는 아마 한 4.6초 정도 될 거예요. 어포던스는 광고의 불편한 사용성을 최소화하고 광고의 힌트가 잘 전달이 되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혹은 관심 있어 하는 광고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연결만 되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터랙티브 광고도 어포던스를 활용해서 사용자 액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어포던스의 구성 중심으로 보시면 사용자에게 강제 노출되는 어포던스를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 액션 이후에 노출되는 이펙트는 어포던스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크리에이티브 표현이 좀 자유롭습니다. 디자이너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이처럼 좀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아이데이션으로 사용자에게 시각적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균형 있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인터랙티브 광고 요소 중에 어포던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서비스 사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광고주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광고 템플릿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간극을 좁혀가면서 효과적인 인터랙티브 광고를 앞으로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저희의 모든 세션이 끝났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네이버의 5가지 원칙, 인터랙션 5가지 원칙을 시작으로 생동감을 더할 수 있는 인터랙션 구현과 효율화를 위한 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원하는 인터랙션을 100%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에서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역량 확장과 사례들을 공유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영역에서도 인터랙션 원칙을 바탕으로 제작된 어포던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앞으로도 사용성을 중심에 두고 더욱 생동감 넘치는 모바일 인터랙션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용감한 바다 사자님께서 발표 자료 원본을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는 일부뿐이라서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자료는 공개는 어렵고요. 아마도 몇 주 후에 오늘 발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걸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키 작은 키리님이 가이드라인은 애플, 구글, IBM 등은 모두 오픈하는데 오픈 계획이 없으신가요? 가이드라인 저희 라이브러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저희가 내부에서 테스트 버전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 외부에도 공유를 드릴지는 내부에서 좀 더 의견을 나눠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은 주로 어떤 키 작은 기린님께서 인터랙션은 주로 어떤 디자인 툴로 개발을 하시나요? 피그마인가요? 인터랙션 저희가 그 단계별로 인터랙션을 제작할 때는 그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피그마보다는
저희가 이제 모션 베이스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프로토타입까지는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애프터 이펙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아까 학진님께서 발표하셨던 실제 그 코드로 구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포맷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들어간 그 코드로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그 디자인단에서 애니메이션 구현된 것을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포맷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현하는 그 툴도 달라지게 됩니다. 용감한 바다 사자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요. 사용성을 해치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량적인 평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원칙을 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네이버의 인터랙션 업무를 해온 지 거의 10년이 넘게 있는 그 기간 동안 쌓여진 그 데이터 자료와 저희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도 7년 전에 발표했던 그 디자인 콜로키움에서 공유 드렸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 여기 옆에 잠깐 있을 테니까 오셔서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